26일 강원도 내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3월까지 필수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가 단기화되면서 국내 여행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강원도 관광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드론 산업이 원주를 무대로 펼쳐집니다. 정부의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선정된 원주는 연관 기업 유치 등 관련 산업 육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지역 인재 1,600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26일 강원도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를 끝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건데요. 첫날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접종 대상이었습니다. 첫 대상자들은 다소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였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의료진의 문진이 시작됩니다. 아픈 곳은 없는지, 평소 알레르기 반응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진을 위한 문진을 시작을 할 겁니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한 설명도 빠지지 않습니다. 접종 후에 오늘 첫날에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통증이라든지 약간 미열이 나타날 수가 있고 국소적으로 발갛게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전 9시 40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고성군에서 가장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49살 박준길 씨. 박 씨는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맞고 나니까 또 홀가분한 것 같아요. 맞기 전에는 약간 걱정도 되고 했는데 맞고 나니까 기분은 홀가분한 것 같습니다. 26일 오전부터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의료진이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해당 시설에서 직접 접종이 시작됐고 그 외 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접종하거나 보건소 의료진이 방문해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종 후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접종 3일 후에도 진통 등이 계속될 경우 병원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알레르기 반응은 24시간 안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아나필락시스는 30분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경우 병원에서 다 이렇게 추적 관찰이 가능한데요. 근데 주사 부위가 아무래도 내 그 몸하고 이질적인 그런 그 백신이 들어가서 국소적으로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26일부터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 등 8,800여 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강원 도내에서도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3월까지 필수 의료진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내 접종을 받는 필수 의료진과 119 구급대 등 1차 접종 인원은 도내 13,000명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접종 30분 전에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문진 뒤 접종을 받습니다. 접종을 전후에 고열 등의 질환이 나타날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이미 타 국가에서 많이 지금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별로 이제 확인된 게 없고요. 우리가 집단 면역을 빠르게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일반 주민들의 접종은 오는 7월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시작되고 계획대로라면 11월까지 전 도민의 70%가 백신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지역 인력 양성을 위해 1,600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26일 춘천에 위치한 강원대 한림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도와 춘천시는 도민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대학은 교육 시스템을 운영해 올해는 100명, 개장이 되는 2022년에는 1,600여 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직고용이 되고요.
일부는 어떤 캐주얼이나 파타임 같은 다양한 어떤 채용 형태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0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상 운영됐을 때 절대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또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4만 명이 인구가 늘었고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신도시가 바로 생겼고 또 빌룬트 같은 경우는 공항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만큼 인구 유입 효과와 일자리 효과가 있다는 것이 해외에서 다 이미 입증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편 내년 상반기 개장 예정인 레고랜드 코리아는 연간 방문객 200만 명, 일자리 9천 명 창출이 기대되지만 정규직은 200명 규모에 불과할 것이라며 경제 효과 등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만료되는 폐특법 시한을 2045년까지 20년 연장하고 향후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또 강원랜드 이익금의 25%를 납부하던 폐광기금 산정 기준을 카지노 매출액의 13%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날 국회는 광해관리운당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도 의결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여행 방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소규모와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하는 사람이 늘었고 비대면과 청정 등 보다 안전하게 여행을 즐기는 추세인데요. 이런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강원도 관광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김선화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가 생활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경제와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사람들의 여행 방식 역시 코로나19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민간 공공관광 빅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국내 관광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별 방문자 수는 전년보다 평균 18%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든 탓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방문객이 오히려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양양군과 고성군인데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양군은 2019년도 대비 지난해 방문자 수가 10%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은데요. 고성군 역시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방문자 수가 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안전의식이 여행 추세에도 반영된 건데요. 사람들과의 접촉이 비교적 적은 탁 트인 바다, 청정 동해안 지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이제 좀 가까운 곳을 좀 찾는다거나 아니면 뭐 좀 치유형의 어떤 여행, 그다음에 어떤 동반자들과의 어떤 유대 강화 같은 이제 그런 경향들을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강원도가 좀 자연 관광 자원도 좀 풍부하고 서울과의 뭐 접근성도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강원도에는 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반면 화천과 양구 등 수도권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접경 지역이나 강원랜드 영업이 제한된 정선 등은 방문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시기별 방문자 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5월 연중 방문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이었던 10월에도 강원도는 전년보다 방문자 수가 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고 겨울 축제가 취소되는 등 겨울 여행 특수가 사라지면서 강원도 방문자 수는 전년보다 28% 감소했습니다. 강원도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겨울 축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자체마다 대책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제를 안 하다 보니까 축제에 찾아오시던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겨서 상경기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침에 맞는 그런 축제를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와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축제에 많이 의존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절의 제약이 많은 콘텐츠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찾아야 할 텐데요.
이 관광공사가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지 유형별 검색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동차 극장과 캠핑장 같은 비대면 여행지 검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나 실내 관광지들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로 여행 방식이 달라진 요즘 강원도의 관광 맞춤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드론이 원주 일대에서 날개를 펼칠 전망입니다. 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 시행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공모에 원주시가 최종 선정된 건데요. 원주에서 날개를 펼치는 드론으로 지역 발전도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에서 방역 약품이 분사됩니다. 그동안은 사람이나 차량을 이용해 직접 살포했는데 드론을 이용하면 입력된 경로를 따라 정해진 구역에 방역이 가능합니다. 택배나 신문 등 우편물도 드론이 배달합니다. 아직 적재 가능한 중량이나 부피가 작고 위치 정확도도 떨어지지만 드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연구를 뒷받침하고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을 막기 위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정해진 구역 내에서 드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비행을 허용해 상용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전국 15개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도내에서 원주시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물류 배송이나 가축 방역 등을 하려는 업체가 원주 시내에 선정된 구역 안에서 시험 주행을 해보고 상용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주 시내 드론 실증이 허용되는 곳은 원주천과 매지저수지, 양궁장 등 3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응급환자 수송, 물류 배송 등 분야에 드론 시험 비행이 이뤄집니다. 앞으로 2년간 각종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만큼 연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에서 드론 관련법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원주가 드론 특별 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드론 실증 도시가 원주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4개 도시인 드론 실증 도시를 올해는 7개 도시로 늘리고 도시별 지원 예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드론 특구 선정을 시작으로 도심 항공교통과 드론 생산 공장 유치 등에도 뛰어들어 드론 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는 26일 서울 비즈센터에서 열린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회의에서 곤돌라 시설 존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투쟁인은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복원을 추진하되 곤돌라는 동계올림픽 유산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쟁인은 회의장 앞에서 곤돌라 존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지역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2일 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검거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58살 A씨가 지난 22일 오후 3시쯤 강릉시 구정면 자신의 집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2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요구한 돈을 A씨가 줬음에도 계속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카드형 원주사랑 상품권이 26일부터 시중에 유통됩니다. 원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드형 원주사랑 상품권을 농협 체크카드 충전식 선불카드로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사랑 상품권은 1인당 월 40만 원, 연 최대 4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과 연계해 온라인 카드 사용과 충전이 가능합니다. 원주시는 출시 기념으로 예산 소진 때까지 상품권 충전 금액의 10%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동네 마트와 미용실, 학원 등 2,0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